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23일 목요일 굿모닝 1부 시작합니다. 저는 이데일리 성주원이고요. 오늘 아침 뉴욕 증시 장 마감 이후에 테슬라 실적이 발표됐습니다. 예상을 뛰어넘는 호실적이었고 또 S&P 500 지수 편입 조건을 충족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전기차 시장을 선도하고 있는 테슬라의 질주가 대단해 보이는데요. 오늘 우리나라에서는 현대차와 기아차의 실적이 발표됩니다. 물론 전년 대비 감소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인 것 같은데요. 코로나19 여파로 글로벌 시장 상황, 생산부터 판매까지 좋지 않았던 영향으로 보여집니다. 그래도 국내 시장에서는 현대기아차가 선전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래서인지 해외 자동차 업체들이 대부분 2분기에 적자를 기록한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현대차와 기아차는 영업이익을 냈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 하반기 실적 회복에 대한 기대도 분명히 있는 상황이고요. 정의선 수석 부회장이 미래차 시대를 겨냥해서 적극적인 의지를 보여주고 있다는 점도 좀 주목해 봐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오후 나올 현대기아차 실적을 기다려보면서 굿모닝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간밤 뉴욕 증시는 상승 마감했는데요. 장 초반부터 코로나 백신 관련 소식이 눈에 띄었습니다. 글로벌 증시 마감 상황 김도원 캐스터가 정리해드립니다. 네, 글로벌 증시 브리핑입니다. 간밤 뉴욕 증시는 미국과 갈등에 중국과 갈등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 백신 기대감으로 일제히 상승 마감했습니다. 먼저 다우지수는 0.62% 오르면서 27,000선을 회복을 했는데요. 27,005.84포인트로 장을 마감했고요. 나스닥 지수는 0.24% 상승하면서 1,706.13포인트의 장을 마감했습니다. S&P 500 지수도 0.57% 오르는 모습이었고요. 3,276.02포인트로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미국이 중국에 휴스턴 주재 총영사관을 72시간 이내에 폐쇄하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미국의 지식재산권과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라고 하는데요. 중국이 여기에 대해 맞대응으로 우한 주재 미 영사관 폐쇄를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이러한 미중 갈등 리스크가 장 초반 시장에 부담을 주는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3대 지수 모두 장 막판에 상승폭을 조금씩 더 확대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코로나 백신과 관련해 긍정적인 소식이 나왔는데요. 미국 보건복지부가 화이자와 바이오엔테크가 공동 개발 중인 백신이 3차 임상시험에서 효과와 안정성을 입증할 경우 1억 회분을 약 20억 달러에 사들이기로 했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또 추가로 5억 회분을 확보할 수 있는 조항도 계약에 포함이 됐다고 밝혔는데요. 연말까지 최소한 하나의 유효한 백신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라고 합니다. 이에 따라 올 연말까지 백신이 개발될 수 있다는 기대감이 시장에 힘을 불어주는 모습이었고요. 또 미국 정부와 의회가 추가 부양책에 대한 논의를 지속을 하고 있는데 월말 전에 합의점을 도출할 수 있을 것이라는 시장의 기대도 계속해서 유지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한편 이날 발표된 미국의 6월 기존 주택 판매는 전월보다 20.7% 급증한 것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지난 3월부터 3개월 연속 감소세를 보이다가 4개월 만에 기록적으로 반등하는 모습이었는데요. 하지만 시장 예상치보다는 낮은 수치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다음으로 유럽 증시 마감 상황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럽 증시 역시 미중 갈등을 주목하면서 주요 지수 일제히 하락세로 마감했습니다. 영국 증시 1% 빠졌습니다. 6,207선에서 장을 마감했고요. 독일 증시는 0.51%의 낙폭으로 13,104.25포인트에 프랑스 증시는 1% 이상 하락하면서 5,037.12포인트로 장을 마감했습니다. 또한 2분기 기업 실적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유로스톡스 600에 상장된 기업들의 2분기 이익이 58.6% 감소할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상품시장 마감 상황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제유가는 미국의 원유 재고가 예상 외로 크게 늘었다는 소식에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미국 에너지정보청에 따르면 지난주 미국의 원유 재고량은 5억 3,660만 배럴로 전주 대비 490만 배럴 증가했다고 하는데요. 이에 따라 WTI는 0.05% 하락하면서 41.9달러로 마감을 했고요. 금값은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간밤에도 1% 이상 오르면서 1,866달러의 장을 마감했고 또 어제 원달러 환율은 4거래일 연속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2.5원 하락하면서 1,195원까지 내려온 모습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여기까지 글로벌 증시 브리핑이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자, 미국 증시는 상승하고 유럽 증시는 하락한 모습 대조적으로 나타났고 금값이
1860달러 선을 넘어선 것도 눈에 띄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미국 현지에 나가 있는 이데일리 송일아 기자 연결해서 미국 증시 상황 좀 더 정리해 보겠습니다. 송 기자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미중 간 갈등 국면이 다시 부각되긴 했습니다만 그래도 일단 긍정적인 소식이 지수를 상승으로 이끌었죠. 네, 그렇습니다. 간밤 뉴욕 증시는 미중 간의 갈등이 극으로 치닫고 있는 상황 속에서도 백신 관련 긍정적인 소식과 또 호조를 보인 경제 지표로 일제히 올랐습니다. 현지 시간으로 22일 뉴욕 증권거래소에서 주요 지수는 0.2에서 0.6% 상승률을 기록하며 마감을 했는데요. 장중 뚜렷한 방향성을 보이지 않고 등락을 거듭하던 다우지수와 S&P 500 지수는 오후 들어서 힘을 받으면서 상승 곡선을 그린 반면에 나스닥 지수는 오늘도 대체적으로 힘을 빠지는 모습을 보이다가 장 막판 소폭 상승 반전하면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오늘로써 다우지수는 6주 만에 다시 처음으로 27,000선을 회복했고요. 이날 시장은 미중 간 갈등과 또 코로나19의 백신 소식, 주요 기업의 실적 등에 주목을 했습니다. 먼저 미국이 휴스턴 주재 총영사관을 폐쇄하라고 요구를 했고 이에 중국도 같은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며 맞받아쳤는데요. 양국 간 긴장감은 계속해서 증시의 부담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이 미국 정부가 구체적인 액수까지 제시를 하면서 현재 개발 중인 백신을 확보하겠다고 밝힌 점은 투자 심리를 지지를 했고 또 6월 주택 판매가 4개월 만에 급반등한 점도 또 다른 호재로 작용했습니다. 업종별로는 에너지와 금융주를 제외한 전 업종이 올랐습니다. 유틸리티가 1.53% 오른 반면 에너지주는 1.34% 내렸습니다. 업종별로는 하루는 오르고 또 하루는 하락하는 장세가 이어지는 모습이고요. 종목별로는 백신 관련 호재가 있었던 바이오엔테크가 13.7% 급등했고 화이자도 5.1% 올랐습니다. 맥도날드는 증권사의 목표 주가 상승 의견에 2.9% 상승했고요. 반면 전날 다소 실망스러운 실적을 내놨던 유나이티드 에어라인과 스냅은 각각 4.2%, 6.2% 하락했습니다. 한편 장 마감 후에 2분기 실적을 발표한 테슬라는 당기 주당 순이익이 2.18달러로 월가 전망치였던 0.03달러를 크게 웃돌았고요. 매출 역시 60억 4천만 달러로 전년 대비 5% 정도 감소하긴 했지만 월가 전망치였던 52억 달러를 상회하는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을 했습니다. 이로써 테슬라는 4개 분기 연속 이익을 내면서 창립 17년 만에 S&P 500 지수에 선입될 요건을 갖추게 됐습니다. 이에 장중에는 1.5%, 시간 외 거래에서는 5%가량 오르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미국 현지에서 송일아였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오늘 장 어떻게 대응할지 이제 지금부터 연구를 해봐야 될 텐데요. 하나금융투자 강남금융센터 황우성 차장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차장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자, 간밤에 글로벌 증시 마감 주요 포인트 좀 정리해 주시고요. 국내에 어떤 영향 미칠지까지 정리해 주시죠. 예. 조금 전 특파원 연결 통해서도 들으셨겠지만 간밤 뉴욕 증시는 미국 중국 충돌에도 그다음에 코로나19 우려에도 백신 기대감, 기업 실적 호조 등의 이슈로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최근에 경제 지표가 많지 않았는데 어제 주택 지표 발표도 나름 긍정적으로 해석을 좀 할 수 있을 것 같아 보이고요. 그다음에 장 마감 뒤에 실적 발표 나왔죠. 마이크로소프트랑 테슬라 앞서 들으셨겠지만 좋게 나왔습니다. 결국 미국 증시는 좀 탄탄한 상황이다. 역시나 계속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사실 어제 유럽장 개장 때만 해도 미국과 중국의 충돌, 이제 영사관 폐쇄하라는 이슈 때문에 미국 선물 포함해서 하락세가 보여졌는데요. 시간이 지날수록 이러한 하락세는 안 보이고 좀 무뎌지는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확실히 시장은 배드뉴스보다 굿뉴스에 더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생각이 되고요. 뉴욕 증시 유동성 힘 무척이나 세다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매주 말씀드리긴 하지만 이런 분위기는 미국 대선 전까지 계속 상승과 하락 반복되겠지만 우상향으로 간다고 좀 생각이 되고요. 시장이 가장 기다리는 호재 뉴스는 아마 추가 부양책일 것 같아요. 그래서 얘기가 솔솔 계속 나오고 있는데 공화당에서 추가 부양책 통과만 된다고 하면은 실제 처리가 또 진행된다고 하면은 미국 증시뿐만 아니라 국내 증시에도 좋은 컨디션을 제공해 주는 게 아닐까 생각이 되고요. 그렇다면은 앞으로도 이러한 상황들, 그러니까 미국 대선 전까지는 우상향으로 쭉 갈 수 있기 때문에 국내에도 충분히 좋은 영향을 미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군요. 뉴욕 증시 배드 뉴스도 있었지만 역시 굿 뉴스에 더 민감하게 반응했다. 또 미국의 추가 부양책 소식도 좀 기다려봐야 되겠다라는 말씀이신데, 자 오늘 우리 시장 어떻게 좀 움직일 것으로 보십니까? 네, 최근 국내 증시 많이 오른 편이긴 한데요. 그래서 좀 약간 부담감이 있지 않나 이런 얘기들이 좀 나옵니다. 하지만 저는 아직까지는 계속적으로 더 상승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오늘도 당연히 일단은 상승 추세를 예상합니다. 마이크로소프트 좋게 나왔고 또 테슬라가 좋게 나왔기 때문에 1차적으로 관련된 IT 쪽 삼성전자, 하이닉스 필두로 연계 괜찮을 것 같고요. 테슬라는 SDI, LG화학 관련된 2차전지 업계 연결해서 좀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또 오늘은 우리나라 또 현대차랑 기아차 연결 실적 발표가 또 예상돼 있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도 충분히 괜찮다고 좀 보여집니다. 오늘은 조금 다시 제가 한번 또 말씀을 드릴게, 바이오 쪽, 제약 쪽 종목들 그래도 가장 1차적으로 우리가 좀 포트에 담아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되는데, 이쪽들 종목들 중심으로 증시 돈들이 많이 모였어요. SK 바이오팜 시작해서요. 그래서 이쪽으로도 이슈들이 코로나 치료제 때문에라도 계속적으로 영향을 좀 볼 거라고 좀 보여지고요. 실적이 좋게 나온 삼성 바이오로직스, 그다음에 코로나 치료제 이슈에 셀트리온 삼형제들, 그다음에 녹십자 그룹 종목들, 그다음에 각종 백신 위탁 생산으로 개별 종목들도 다 영향을 받고 있거든요. 제넥신, 한독, 제약회사들 왔다 갔다는 하고 있지만 겨울이 다가올수록, 그다음에 또 임상 자료들이 발표가 될수록 충분히 상승이 더 된다고 생각이 되고요. SK 관련된 종목들도 좀 추가적으로 보셔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SK 케미칼이 어제는 상한가를 갔어요. 자회사 SK 바이오사이언스 덕분에 갔다고 보여지는데, 연계해서 지분 가장 많이 들고 있는 게 SK 디스커버리거든요. 근데 그것도 같이 상한가를 들어갔습니다. 그러면서 초반에는 또 SK, 주 SK가 이제 우선주는 20% 넘게 급등하는 모습 보였고, 그냥 주 우선주도 올라갔는데, 그러니까 SK 관련주 종목들도 꾸준히 좀 체크업을 해서 증시에 영향을 충분히 받고 있다 보실 수 있으니까 그렇게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바이오, 그다음에 IT, 소재주들, 5G도 계속적으로 꿈틀꿈틀 되면서 가고 있죠. 다 연계가 돼 있으니까요. 근데 저는 저평가된 개별 종목들, 순환매 장세에서 계속적으로 이슈를 받는 것 같아요. 왜냐면 지금 삼성전자 필두, 삼성 바이오로직스 필두, 마이크로소프트, 테슬라 등 큰 기업들이 코로나 때문에 좀 약간 위축됐다고 생각되는데, 나름 기업들이 자체적으로 선방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은 밑에 1차 밴더, 2차 밴더, 3차 밴더들도 처음에 2분기 영향은 있겠지만 3분기 쪽으로 실적으로 다 유추해 봤을 때는 그 나름의 각자 도생들을 좀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숫자로 정말 나오고, 미국 부양책, 우리나라 뉴딜 정책 등 글로벌적으로 굉장히 많은 유동성들이 유입이 될 거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리스크 부분만 없다면, 그러니까 미국 대선 전까지는 충분히 우리가 더 상승 분위기 쪽으로 바라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제약 바이오, IT 소재주, 5G, 2차 전지 이런 것들은 이미 시장에서 많이 얘기가 되어 있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관심을 가져들 섹터이고, 그밖에 순환매 장세 속에서 저평가된 개별 종목을 잘 발굴해내는 것이 중요하겠다, 이런 말씀 포인트로 잘 감안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잠시 후 업종 공략 업앤다운에서는 상승이 기대되는 업종과 하락이 예상되는 업종을 살펴보고요. 또 공략해볼 만한 종목까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업종 공략 업앤다운. 오늘은 KTB투자증권 영업부 이성훈 과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자, 그러면 오늘 먼저 상승이 기대되는 업종부터 화면으로 만나보시겠습니다. 네, 이성훈 과장이 찍은 상승 예상 섹터는 음식료 업종입니다. 기대할 만한 2분기 실적 코멘트해 주셨습니다. 자, 음식료 업체들의 2분기 실적이 상당히 좋을 것으로 좀 예상이 되는 상황입니다. 네. 농심 같은 경우는 아직 국내 실적은 발표하지 않았지만 네. 지난 상반기 미국 법인 매출이 전년 대비 35% 성장한 사상 네. 최대 실적으로 나타났다고 발표를 한 바 있는데 이런 것만 봐도 정말 이 음식료 업종의 그 2분기 실적 기대되는 네.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저 오늘 봤을 때는 그 상승 업종과 하락 업종 말씀을 드릴 텐데 철저하게 좀 2분기 실적으로 좀 말씀을 드릴 텐데요. 네. 역시 그 음식료 업종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미 실적을 발표한 오리온 그리고 KTNG를 제외하고도 남은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어닝 서프라이즈 수준까지도 나올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우선 이 2분기 실적 시즌에서 가장 큰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업종이 이 음식료 업종이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고요. 지금 현재 봤을 때도 이 어떤 음식료 업종에 또 대장주라고 할 수 있는 이 CJ제일제당 같은 경우에도 그 전에는 2분기 영업이익의 선이 2,500억 정도가 좀 예상이 되고 있었는데 지금 현재 최근 추정치는 2,860억 이상까지도 지금 추정치가 나와주고 있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 역시 CJ제일제당도 이 간편식에 대한 수요에 대한 부분이 이 코로나에 의해서 이제 크게 늘어나면서 그대로 이제 2분기 시장에 반영이 되는 상황으로 가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우선 가공식 매출 같은 경우에도 작년 대비해서 11% 가까이 증가할 것으로 지금 판단이 되고 있고 이 부분은 이제 코로나19가 지금 다시 재확산되는 추세이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도 하반기 때도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좀 있지 않을까 좀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봤을 때는 이 CJ제일제당 외에 다른 이제 가공식 식품에 대한 업체들 같은 경우에도 이런 2분기 실적이 작년 대비 크게 올라갈 것으로 보여주고 있는데 지금 현재 봤을 때는 KTNG를 제외하면은 나머지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작년 대비해서 두 자릿수 이상의 영업이익은 올릴 것으로 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오뚜기 같은 경우에도 영업이익이 지금 450억 가까이 지금 증가할 것으로 좀 예상이 되고 있는 현재 상황이라 볼 수 있겠고요. 우선 지금 이는 식품업계 이 식품업계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이 코로나에 의한 수혜라기보다는 반사이익이겠죠. 이 코로나에 의한 이 가정식 HMR에 대한 수요 부분은 계속 늘어나는 부분이고 가장 또 눈에 띄는 부분은 이 실적에 대한 부분의 그 증가 속도가 국내가 아니라 해외 쪽에서의 그 증가율이 더 높다라는 부분입니다. 한마디로 코로나는 전 세계적인 문제인 상태에서 중국도 그렇지만은 이제 특히 미국과 유럽 쪽에서의 이런 가공식 우리나라의 가공식 식품에 대한 수요가 크게 늘어나는 상황으로 가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지금 현재 이제 관련주 중에서도 탑픽을 꼽으라고 한다면은 저는 이제 그 어떤 라면 쪽에서의 시장 점유율을 계속 늘리고 있는 이 삼양식품을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 그리고 이제 삼양식품 외에도 지금 여름철 특히 수혜로 되고 있는 화이트 진로 최근에는 좀 잡음이 좀 이번 주에 좀 있었긴 했지만 우선 화이트 진로와 삼양식품에 대한 그 관심을 계속 지금 가져야 되지 않을까 판단되고요. 이 가정 간편식에 대한 부분은 기존의 어떤 수요자도 증가하는 부분이지만 특히 신규 수요자가 연령층이 확대되면서 꾸준히 늘어나는 점도 저는 이 음식료 업종에 대한 관심을 계속 가져야 되지 않을까 이런 좀 판단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코로나 반사 이익으로 이 가정식 수요가 급증하면서 글로벌 판매가 많이 늘어났고 또 생산도 많이 효율화한 그런 부분들이 아주 긍정적으로 작용해서 음식료 업종의 2분기 실적이 거의 어닝 서프라이즈 수준으로 예상이 되는 그런 상황들이라는 점을 좀 주목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그러면 피해야 할 섹터를 한번 만나볼까요?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겠습니다. 자, 이성훈 과장이 찍은 하락 예상 업종은 건설기계 업종이군요. 주가 오버슈팅 상황이라고 코멘트했습니다. 자, 현재 실적 전망이나 혹은 시장 상황에 비해서 주가가 좀 높이 있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그렇죠. 두산인프라코 이번 주에 좀 어떤 핫했던 종목 중에 하나가 네. 두산인프라코인데 물론 이제 두산인프라코뿐만 아니라 이제 건설기계
업체들이 최근에 몇 주 동안에 그 주가 수익이 굉장히 좋았다라고 좀 볼 수 있고요. 뭐 여러 가지 뭐 중국 쪽에서의 그 인프라 투자 여러 가지 수혜가 좀 얘기가 나와주고 있긴 하지만 이 종목들이 2분기 실적이 전체적으로 굉장히 좀 안 좋아요. 그런 상태에서 어떤 투자 심리가 살아나면서 주가 크게 오른 걸 본다고 한다면 제가 봤을 때는 약간의 주가의 고평가 상태가 좀 유지되고 있지 않나 지금 생각이 되고 있고요. 지금 이제 뭐 두산인프라코 같은 경우에도 2분기 때 실적 본다고 하더라도 한 작년 대비 47% 그리고 이 현대건설기기 같은 경우에도 62% 줄어들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우선 중국 쪽에서 뭐 건설 경기가 호조가 되고 또 중국이 가장 크게 경기 부양할 때 첫 번째로 하는 게 인프라 투자잖아요. 뭐 이런 점에서 이제 중국의 그 두산인프라코의 굴삭기 수요나 여러 가지 봤을 때도 늘어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지만 글쎄요, 제가 봤을 때는 이 기대감으로 또 주가 많이 빠졌고 2분기가 바닥이라고 생각을 했으니까 지금 주가에 대한 상승 속도가 붙는다라고 판단이 되고 있지만 참 이 코로나에 대한 부분을 예측을 할 수 있는 상태는 아니고요. 또 이런 중국 쪽에서의 어떤 정치적인 이 경기 부양에 대한 부분은 언제든지 또 상황이 또 바뀔 수 있는 부분이니까 너무 이 주가에 대한 크게 지금 급등하는 부분은 약간 차익 실현에 대한 우려가 좀 있지 않을까 지금 생각이 되고 있고 우선 상반기 때는 근데 보더라도 이 굴삭기 판매량이 15만 5,447대로 작년이 12만 대 중반 수준이었는데 올라가긴 올라갔습니다. 하지만은 지금 현재 어떤 중국 쪽에서의 이 건설기기에 대한 단가나 여러 가지로 봤을 때도 이 하반기는 그나마 좀 제가 하반기도 약간은 좀 상반기보다는 좀 불안한 요소가 좀 있지 않을까 지금 생각이 되고 있고 우선 두산인프라코도 그렇지만 이 현대건설기기 같은 경우에도 이 신흥시장 쪽으로의 어떤 집중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신흥시장 쪽에서도 지금 정상화가 좀 늦어지고 있기 때문에 현대건설기계의 2분기 실적 타격이 하반기에도 갈 가능성도 좀 있지 않을까 지금 생각이 되고 있고요. 지금 뭐 3분기는 좀 더 나아진다라고 얘기는 하지만은 아직까지는 이제 미국이나 특히 이제 미국, 유럽 같은 경우는 셧다운에 대한 부분이 해제가 된 건 아니거든요. 특히 이제 그 두산인프라코의 아시장 바켓, 자회사 바켓 같은 경우가 이제 미국과 유럽 쪽을 판매 대상으로 하는 상태에서 이 바켓의 실적에 대한 부진 같은 경우가 그대로 두산인프라코의 재무제표에 반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 2분기 실적이 오히려 지금 발표된 이후에 어떤 매수 부분이나 어떤 매매 관점에 대한 부분을 생각하는 게 낫지 않을까. 결론을 말씀드리면 최근에 급등했던 부분은 로 인해서 추격 매수나 이런 부분을 자제해야 되는 게 맞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네, 그렇군요. 자, 오늘 철저히 이제 2분기 실적을 중심으로 상승 기대 업종과 하락 예상 업종을 좀 정리해 주셨는데 피해야 할 섹터로는 건설기계 업종을 택해 주셨습니다. 2분기 실적이 상당히 좀 불안해 보이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의 공략 종목은 뭔지 궁금한데요. 뭡니까? 예, 최근에 좀 신고가를 계속 기록하고 있는 동국 SNC 그리고 역시 동국 SNC를 포함한 이 풍력 업종에 대한 관심을 좀 가져야 되지 않을까 판단되고요. 특히 이제 뭐 이 풍력 업종 안에서도 역시 동국 SNC가 또 판매망이나 어떤 시가총액 본다고 하더라도 가장 큰 어떤 탑픽 종목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물론 동국 SNC가 어떤 풍력 윈드타워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신재생에너지 관련주로 분류되지만 실질적으로 봐서는 신재생에너지의 매출 비율 45%고 철강 쪽도 40% 이상의 매출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 동국 SNC는 이 어떤 그 신재생 에너지와 그리고 철강 여러 가지 업종을 다양하게 사업 부분을 갖고 있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물론 이제 그 풍력 타워 같은 경우에도 이 미국을 중심으로 어떤 판매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미국 같은 경우에도 아직까지 풍력에 대한 부분이 상반기 때 거의 닫혔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 하반기 때의 미국 정부 같은 경우에도 이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태양광도 그렇고 풍력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그전처럼 회복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이 정부 정책에 대한 부분을 좀 지원할 가능성이 크다라고 판단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전에 이제 동국 SNC가 어떤 수주가 그러니까 취소는 아니고 이연됐던 부분이기 때문에 이 정상화된다고 한다면은 이 미국 쪽으로의 그런 실적 부분은 다시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윈드타워 같은 경우는 미국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는 이 동남아시아 이 신흥 쪽 같은 경우에도 풍력에 대한
지원을 좀 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이 동국에셋 물론 이제 코로나에 대한 영향은 분명히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지만 이거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지금 주가가 신고가를 가는 부분은 이런 불안감, 이런 기대감이 선반영되면서 실적에 대한 기대감도 또 높아지니까 이런 신고가를 기록하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 있고요. 어제 종가 7,340원이었는데 1차적인 목표가 8,500원, 손절가는 7,000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2분기 실적 기대감이 큰 음식료주 주목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또 건설기계주는 최근 주가가 오버슈팅된 것으로 평가가 되기 때문에 추격 매수는 좀 신중해야 할 것 같다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공략 종목으로 동국 SNC까지 살펴봤습니다. 자, 저희가 전해드리는 투자 정보는 잘 활용하시고요. 투자에 대한 판단은 시청자 여러분의 몫이라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자, 이성 원장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잠시 후 집중 분석 이슈타임에서는 코로나 백신 개발 소식이 들려올수록 뜨는 주식은 무엇인지 한번 집중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뉴스 돋보기 시간입니다. 어제 장 마감 후 나온 국내 기업들의 주요 이슈들 하나하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소식은 LG이노텍의 실적부터 살펴보겠습니다. LG이노텍이 2분기 깜짝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1.2%, 영업이익은 128.7% 증가했고요. 순이익도 흑자로 돌아섰다고 합니다. 반도체 디스플레이 기판과 스마트폰 카메라 모듈 사업이 호조를 보였기 때문인데요. 통상 2분기는 카메라 모듈 수요가 줄어드는 시기이지만 제품 라인업을 확대하면서 광학 솔루션 사업 매출이 12% 증가했다고 하고요. 또 지난 4월 애플의 보급형 스마트폰 모델인 아이폰 S 2세대가 출시된 이후 매출이 빠르게 늘면서 실적을 견인했다고 합니다. 또 전장 부품 매출은 자동차 시장 전반적으로 침체가 되면서 줄어들었지만 전기차 핵심 부품 등 차량용 파워 모듈 판매는 늘었다고 합니다. 한편 이와 함께 어제 LG노텍은 신규 시설 투자 계획을 발표하기도 했는데요. 통신 반도체 기판 생산 능력을 확대하기 위해 1,274억 원 규모를 투자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오늘장 주가 흐름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두 번째 이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HDC 현대산업개발의 2분기 실적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분기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34%, 영업이익은 24.8% 감소했다고 하는데요. 코로나의 장기화와 함께 분양 물량 감소와 전년 대비 기저효과 때문에 실적이 크게 하락했다라는 분석입니다. 또한 지난 2017년부터 분양 물량 감소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올해 매출 감소는 불가피하다라는 전망인데요. 다만 국내외 불확실한 경영 환경 속에서도 지난 1분기에 이어서 영업이익 증가 그리고 두 자릿수의 영업이익률을 달성해서 의미가 있다라고 회사 측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영업이익률이 15.3%로 업계 최고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역시 실적 발표 이후 오늘 주가 흐름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세 번째 이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주항공이 결국 이스타항공의 인수를 포기하기로 했습니다. 이르면 오늘 중으로 이스타항공과의 M&A 계약 파기를 공식 선언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업계에 따르면 제주항공은 어제 이스타항공에 계약 해제 내용이 담긴 공문을 보냈고 이미 국토교통부와도 이야기를 끝낸 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 항공업계 재편에도 차질이 빚어지는 것은 물론 향후 소송전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고 하는데요. 이 주식 매매 계약상 선결 조건 이행 여부를 놓고 두 회사 간의 입장이 차이가 엇갈리고 있기 때문에 이 계약 파기 책임과 계약금 반환 등을 놓고 법정 공방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요. 또 이스타항공은 기업 회생보다는 파산 절차에 돌입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이스타항공의 직원 1,600여 명이 일자리를 잃을 위기에 놓이게 됐다고 합니다. 오늘 나올 관련 소식들 주목해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의 마지막 이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BC카드가 제1호 인터넷 전문은행인 K뱅크의 새로운 최대 주주로 올라서게 됩니다. 금융위원회는 어제 BC카드와 우리은행의 K뱅크에 대한 주식
주식한도 초과 보유 승인안을 의결했는데요. 이 BC카드가 K뱅크의 지분 34%, 우리은행이 19.9%를 보유하는 내용입니다. BC카드는 지난 7일 모회사인 KT가 보유한 K뱅크의 지분 10%를 매입한 데 이어서 K뱅크가 추진 중인 유상증자에도 참여해서 지분을 늘릴 계획이라고 하는데요. 이에 따라 K뱅크는 새로운 대주주를 맞이하면서 본격적인 자본 확충 및 영업 정상화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이로 인터넷 전문은행으로서 성공적인 도약을 할 수 있을지 시장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뉴스 돋보기 4가지 소식 모두 전해드렸습니다. 경제방송, 거기서 거기 아니야? 경제방송, 굿머니에서 달라집니다. 글로벌 시장의 정확한 분석과 국내외 핫 이슈까지 굿머니 일부에서 생생하게 전달해드리겠습니다. 집중 분석 이슈타임 시간입니다. 권혁중 경제평론가와 함께 코로나 백신 개발 청신호 경기 민감주에 주목할 때라는 제목으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먼저 오늘 이슈와 관련한 뉴스부터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겠습니다. 자, 연합뉴스 기사인데요. 미 정부 화이자 코로나19 백신 6억 명분 확보 2조 원대 계약이라는 제목입니다. 미국 정부가 미 제약사 화이자와 독일 바이오엔테크에서 개발 중인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백신 6억 명 접종분을 확보했다. 화이자와 바이오엔테크는 미국 보건복지부, 국방부와 19억 5천만 달러의 코로나19 백신 인도 계약을 체결했다고 월스트리트 저널이 보도했다. 이번 계약에 따라 미 정부는 양사가 공동 개발한 코로나19 백신 1억 명분을 넘겨받고 나중에 5억 명분을 추가로 확보할 수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자, 이렇게 코로나 백신 관련한 뉴스가 매일 끊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투자자 입장에서는 또 어떻게 대응하는 게 좋을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로나 백신 연구가 어느 정도 이제 좀 점점 무르익어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네네. 코로나 백신 개발 관련한 소식이 심심치 않게 들려오고 있는 상황인데 네네. 현재 상황을 좀 정리를 해주시죠. 금방 우리가 뉴스에 보듯이 이제 화이자에서 임상 3상이 어느 정도 안정화 단계에 가면 FDA에서 허가를 받고 그런 다음에 이제 미국인들에게 먼저 이제는 백신 접종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네. 그렇게 되면은 뉴스에 나온 것처럼 일단은 1억 명 정도의 이제 백신이 12월에 이제는 하겠다라고 했고 이게 별도 옵션으로 이제 5억 명분을 따로 받을 수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6억 명에게 맞출 수 있습니다. 6억 도스 정도라면은 사실 미국인들의 한 2번 정도는 맞을 수 있는 어마어마한 양이거든요. 예. 그렇게 된다면은 정말 급반전하죠. 경제 자체가 이제 안정화 단계로 들어가게 되고 그렇게 되면 당연히 이제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더더욱 또 뭐 글로벌 경기도 마찬가지고요. 우리나라 경제에도 미치는 영향은 굉장히 크다. 그래서 저는 사실 이번 뉴스가 만약에 현실화된다면 워낙 그 바이오다 보니까 사실 저도 좀 의심의 눈은 있습니다. 그런데 뭐 워낙 잘 아시겠지만은 만약에 계획대로만 뉴스에 보도된 대로 된다 그러면 정말로 그 다시 한번 뭐 코로나 이후의 시대가 본격적으로 조금 열릴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뭐 이것뿐만 아니라 이미 옥스퍼드 연구팀에서도 얼마 전에 뭐 들으셨겠지만은 그 1단계 임상 실험 결과를 발표를 했죠. 그러면서 영국에서 한 18세에서 55세 사이에 무려 한 1,077명 정도의 임상을 했습니다. 좀 모집단이 컸죠. 그래서 의미가 좀 있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 항체와 T세포가 반환이 됐다. 그러니까 항체라고 얘기하면 보통 우리가 바이러스를 막는 거라 본다면은 T세포, 우리가 뭐 영화에서도 많이 들었던 이제 T세포 이러는데 T세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바이러스를 찾아서 파괴하는 역할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항체가 형성이 됐다라고 이제 발표를 했기 때문에 이것도 시장에 던지는 메시지가 굉장히 컸죠. 또 어제 뉴스였습니다. 또 일본에서도 이제 언론에서 보도가 됐는데 후생 노동성에서 이제는 그 치료제로서 덱타메타손이라는 이제는 스테로이드 제제, 뭐 항염증 제제인데 이거를 이제 치료제로 인정했다. 이렇게 보도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보험 적용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쌉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게 어느 정도 효과가 있다 그러면 아무래도 본격적인 백신이라든지 치료제가 있기 전까지는 굉장히 큰 탁월한 효과를 미칠 수가 있다. 그래서 점차적으로 코로나를 이제 극복하는 단계로 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좀 우리가 조심스럽게 예측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물론 이제 모두가 뭐 안심하고 이렇게 투여를 하거나 복용을 하기 위해서는 최종 3장까지 네, 다 맞습니다. 통과를 하고 안전성이 입증돼야 되겠지만 어쨌든 지금 들려오는 소식들은 다 그런 단계들을 차곡차곡 밟아 나가고 있고 좋은 네. 소식들이 들려오고 있다는 점, 이것만은 맞습니다. 분명한 사실이니까요. 일단은 기대해볼 부분인데, 그렇다면 이런 소식들이 왜 투자자들한테 좀 중요한지, 어떻게 네네. 해석을 해야 되는지 좀 설명해 주실까요? 일단 뭐 방송을 보고 계신 분들 중에서 만약에 내가 뭐 카카오, 네이버 네. 들고 계신 분들도 있을 거고요. 그다음 예. 또 한 가지는 뭐 현대자동차 들고 계신 분도 계실 것 같아요. 물론 그런 분들은 채널 돌리지 마시고 네. 꼭 방송을 보셔야 되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네. 일단은 뭐 아시겠지만 네이버, 카카오가 그 7월 한 10일 정도에 고점 찍고 계속적으로 조금 내려가고 있는 모습이 좀 보이죠. 저도 차트를 보면서 확실히 좀 내려가고 있구나라는 것 좀 볼 수가 있겠는데, 반대로 이 현대자동차 같은 이제 경기 민감주들이 그때 기준으로 해서 조금씩 올라오고 있는 모습들이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봤을 때 순환매 장세가 다시 한번 조금 5월에 한번 있었다가 순환매 장세가 이번에도 한번 다시 한번 일어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겠는데, 그 중심에는 역시나 이제 외국인들이 주도하고 있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외국인들이 왜 이럴까라고 우리가 좀 분석을 해보면, 첫 번째로는 금방 제가 그 말씀드렸던 신종 코로나가 어느 정도 치료가 될 것이다, 아니면 예. 백신이 나올 것이다, 이런 기대감이 나올 때 항상 이런 반응들이 있었거든요. 아시겠지만 5월에 모더나 임상 그 개발 나왔을 때 네. 그때도 한번 순환매 장세가 좀 일어났었고요. 그렇게 봤을 때 외국인들이 이렇게 좀 반응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좀 생각을 해보겠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역시 백신 개발 뉴스가 이제 경기 부양책을 정부에서 모든 나라가 지금 뭐 글로벌 경제 주체들이 다 하고 있는데, 경기 부양책이 좀 낮아질 수 있는, 약해질 수 있는 어떤 모멘텀을 마련할 수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도 그렇고 양적 완화 이제 그만두겠다, 한국은행에서 어느 정도 기조를 밝혀왔고요. 그러니까 채권 매입을 이제 관두겠다는 얘기겠죠. 그러면 기본적으로 가면은 이제 양적 완화에 대한 이제 풍부한 유동성 시대를 점점 줄이는 어떤 이런 시그널을 이끌 수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이런 풍부한 유동성으로서 끌려왔던 성장주보다는 이제는 본격적으로 우리의 생활로 돌아가서 경기 민감주에 대한 이제 모멘텀이 더 강해지는 이런 시기가 아닐까라고 지금 뭐 모든 글로벌 주체들, 그다음에 경제 주체들이 조심스럽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해 드리는 것은 뭐 저의 이야기도 되지만은 실제 이제 외신들이라든지 아니면 리서치 보고서를 보면 이런 얘기들이 좀 더 많아지고 있는 분위기거든요. 그래서 아마 투자자분께서도 이런 변화의 흐름, 이게 경기 민감주로서의 어떤 순환매 장세의 경기 흐름도 잘 유심히 보셔야 되겠다는 생각을 좀 해드립니다. 네, 그렇군요. 백신 개발이 어떤 개개인들한테 분명히 안전한, 안심할 수 있는 그런 소식인 건 분명하지만 또 네네. 금융시장에는 또 다른 그런 모습으로 영향을 맞습니다. 나타내게 되는데, 네네. 이제 경기 민감주로 일시적인 순환매를 이제 나타내게 하고, 또는 이제 경기 부양책, 앞으로의 경기 부양책을 조금 약화시키는 네네. 그런 이제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점, 이런 점들을 좀 주목하셔야 될 것 같고, 그렇다면 지금 상황에서 이렇게 연일 뭐 코로나 백신 개발 관련한 소식들이 나오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투자자들은 좀 어떤 그 좀 스탠스를 취하면 좋을지 조언을 좀 해주시죠. 그러니까 저는 지금 이제 아시겠지만은 우리나라 주가나 아니면 미국 주가나 봤을 때 정말 유동성 때문에 끌어올렸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말도 하잖아요. 속칭 뭐 동학개미 운동 아니었으면 우리나라 경기 무너졌다라고 할 정도로 네. 정말 동학개미 운동들, 개인 투자자들의 정말 힘입어서 지금 이제 주가를 계속적으로 끌어올리고 지탱해줬고, 또한 앞으로 이제는 더 오를 일만 남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이런 개인 주체들이 끌어올렸는데, 그러한 그 주체들의 힘은 역시나 이제 유동성을 뒷받침 받아서 사실 끌어올렸거든요. 그럼 만약에 이제 유동성 장세가 이제 끝나는 분위기다 그러면은 역시나 개인 투자자님께서 들고 계신 주식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투자의 포트폴리오를 이제는 뭐 성장주보다는 이제는 경기 민감주로 이제 순환매 장세에서 같이 이렇게 포트폴리오를 바꿔주시는 역할도 어느 정도 고려해 볼 만하다라고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을 지금 좀 빨리 캐치를 하셔야 되거든요. 항상 그러죠. 우리가 보통 눈치가 빠르신 분들은 장의 흐름을 굉장히 잘 읽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십니다. 특히 글로벌 경기의 변동성,
그다음에 특히 미국의 변화들 이런 것들을 빨리 좀 캐치를 하시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을 보시면서 주식 투자, 한국의 이제 주식 투자를 같이 바라보시는 게 굉장히 재밌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그렇군요. 뭐 주식시장은 심리다라는 말 네네네. 아주 많이 들으셨을 텐데 좀 눈치가 빨라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또 네네. 해보고요. 자, 그런 점에서 그렇다면 이런 상황에서 좀 눈에 띄는 종목, 우리가 좀 관심 갖고 지켜볼 만한 종목들은 어떤 종목들이 있는지 좀 네네. 정리해 주실까요? 저는 뭐 현대자동차라고 좀 생각을 해보고요. 그다음에 네. 2차 전지주라고 좀 생각을 좀 해보겠습니다. 먼저 뭐 현대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2분기 실적 안 좋을 거라고 뭐 예상이 있습니다. 뭐 시장의 컨센서스도 마찬가지고요. 뭐 2분기 실적이 이제 나오겠지만은 곧 나오죠. 그러면은 좋진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좀 해보겠는데 왜 그러냐면 일단은 그 수요 위축이 좀 영향을 많이 미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2분기 글로벌 판매량도 실제 전년 동기 대비해서 한 38% 정도 감소할 것이다라는 게 시장의 컨센서스고요. 두 번째로는 해외 공장이 멈췄었죠. 그러다 보니까 글로벌 판매 수주도 굉장히 떨어진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만 보더라도 사실 현대자동차의 이제 그 주가 2분기의 실적이 그렇게 좋진 않을 거다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겠고요. 하지만은 뭐 국내에서는 개소세 인하 70% 인하 효과가 좀 영향을 미쳐서 국내에서는 좀 잘 팔린 것 같아요. 하지만은 전체 시장으로 우리가 거시적으로 본다 그러면 현대자동차 그 2분기 실적은 더 낮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현대자동차에 대한 그 눈을 좀 가지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보는데 역시나 경기 민남주의 대표주기도 하고요. 무엇보다 2차 전지주, 그러니까 전기차로 저는 생각을 해보겠는데요. 이런 측면에서 본다면은 2분기 실적이 생각보다는 덜 나와도, 그러니까 컨센서스보다 이하라도 우리가 항상 투자할 때 그런 점이 있잖아요. 생각보다 잘 나왔네. 이런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는데 대표적인 게 테슬라 아니었습니까? 그렇죠. 테슬라가 실적 발표를 했는데 영업이익이 한 1,250억 원 정도가 나왔고요. 그런 거만 봤을 때는 테슬라가 생각보다 좀 잘 나왔고 또한 무엇보다 4분기 연속 흑자에다가 그다음에 S&P 500 지수에 편입될 가능성이 커지고 네. 이러다 보니까 이거 테슬라 뭐 굉장히 기뻐하시는 분들이 아마 오늘 되게 기분이 좋으신 분 개인 투자자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시겠지만 개인 투자분들끼리 해외 주식 투자하실 테슬라가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렇죠. 예. 오늘 기분이 되게 좋으신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게 테슬라가 지금 실제적으로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했고 그렇게 된다면은 투자자의 영향, 투자의 심리가 현대자동차 쪽도 흐를 수 있고요. 그다음에 만약에 현대자동차도 시장의 컨센서스보다 잘 나오고 그다음에 테슬라는 이미 확인이 됐고 그러면은 이 두 가지 공통점은 뭐냐? 2차 전지주거든요, 결국은. 네. 그럼 2차 전지에 대한 관심을 동나라 오늘 또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렇게 본다면 LG화학이라든지 에코프로비엠이라든지 삼성 SDI 같은 이런 어떤 2차 전지주 관련 주에 대한 관심이 오늘은 아마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높아질 것 같다라는 생각을 좀 해보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테슬라가 뭐 전기차 시장에서 압도적으로 1위를 달리고 있고 현대기아차도 열심히 추격하고 있지만 물론 다섯 손가락 안에 드는 네네네. 또 그런 좋은 성적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기대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많은 것 같습니다. 특히나 또 오너가 또 적극적인 의지를 보여주고 있다는 점, 이런 점들도 현대차에 대한 관심을 기울일 수 있는 부분인 것 같고 그러면서 같이 살펴볼 수 있는 게 2차 전지주가 결국은 또 수혜를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저는 이종 부회장이랑 정의성 부회장이 만난 네. 그 역사적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젊은 오너들이 만나서 뭔가 일을 꾸며보겠다라고 했던 게 네. 저는 그 장면을 보면서 우리나라의 경제가 발달을 네.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해봐요. 그래서 굉장히 시장에 던진 시그널이 좀 강력했다고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맞습니다. 그런 걸 좀 의미 있게 좀 네. 지켜볼 필요가 있는 것 같은데 어떤 조직에서도 부서 간 칸막이, 정부에서도 맞아요. 부처 간 칸막이라는 얘기를 많이 하지 맞습니다. 않습니까? 네. 우리 부서가 좋은 실적을 내야지 이렇게 생각하면 네. 경쟁자라고 생각하게 되는데 그게 아니라 경쟁자가 아니라 네, 맞습니다. 동반자라고 네. 생각한다면 현대차와 또 삼성전자, 삼성그룹과 현대차그룹이 같이 나갈 수 있으면 세계적인 또 맞습니다. 성과를 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중심에는 이젠 2차 전지다. 그렇군요. 결국은 결론은 2차 전지라고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이제 우리 시장 개장을 1시간 정도 앞두고 있습니다. 이데일리 TV 굿머니가 경제 채널 중 가장 빠르게 오늘 장 전망을 해볼 텐데요. 굿머니 1부의 마지막 시그니처 코너죠. 객장의 시선 시간입니다. 자, 객장에 있는 5명의 오늘 장 전망 지금 바로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겠습니다. 자, 객장의 시선 오늘 5명 중에 2명이 상승 전망 그리고 3명이 보합 전망 하셨습니다. 자, 하나금융투자 강남금융센터 이민경 PB 상승 전망인데요. 개인자금 주식시장 유입, 유동성 지속 코멘트했고요. 교보증권 영업부 오기철 차장 보합 전망입니다. 미중 갈등 장기화 우려 코멘트해 주셨고요. 유진투자증권 챔피언스 라운지 서령용 차장 상승 전망입니다. 부양책 지속의 고성장주 랠리 예상했고요. 유한타증권 메가센터 분당점 백인범 과장 보합 전망입니다. 상승 이후 기간 조정 양상 예상했고요. 유한타증권 선능력지점 추장훈 과장 보합 전망입니다. 백신 기대감 지속 및 테슬라 호실적 코멘트 했습니다. 자, 목요일인 오늘은 유한타증권 메가센터 분당점 백인범 과장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보합 전망을 해주셨군요. 그 이유를 좀 들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일단 시장 보합 전망 말씀드린 것 자체가 사실상 시장이 상승을 계속 추이를 유지를 한다기보다는 일단 이 상승 이후에 기간 조정 양상으로 업종별 순환매 등이 계속적으로 이어질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다 보니 보합 전망을 좀 드리고 있고요. 일단 2200선 이후에 아무래도 시장은 별다른 조정 없이 올라왔던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상황 속에서는 추가적인 상승보다는 조금은 숨고르기 장세의 이런 측면이 이어질 수 있다는 점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결론은 시장 방향성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 보합권에 위치해 있다 하지만 업종별 순환매를 가정하시면서 하반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유효한 업종들 위주로의 투자 전략이 좀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군요. 업종별 순환매가 오늘의 키워드인 것 같은데요. 오늘 이런 상황에서 우리 시장 투자 전략 어떻게 가져가면 좋을까요? 네, 앞 코너에서도 많이 말이 나왔지만 아무래도 테슬라의 호실적에 따른 2차 전지 관련 투자에 대한 관심, 오늘 시장 상황 속에서 계속적으로 이어질 수 있다라고 먼저 좀 가정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2분기 실적 시즌이기는 하지만 이 하반기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까지 유효한 일단 실적주들에 대한 관심이 계속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그리고 시장 상황 자체가 유동성이 상당히 풍부한 상황이기 때문에 좀 미래에 대한 기대감을 생각보다 빠르게 주가에 반영될 수 있는 시기다라고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일단 올해 하반기 실적뿐 아니라 내년도 실적 개선 기대감까지 유효한 업종 내 종목들에 계속 관심을 기울여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대표적인 게 2차 전지를 비롯해서 자동차, 통신, IT 업종 등의 이런 대표주들에 대한 관심이 계속 유효하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일단 이들 업종에 있어서 각국의 이런 정책 등이라든가 환경 등이 상당히 긍정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이들 대표주 성격의 종목들, LG화학, 삼성 SDI, ST이노베이션, 현대차, 삼성전기, LGU 플러스 등에 계속적으로 관심 기울여 보시면서 이들 업종 내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올해 하반기뿐 아니라 내년도 실적 추정치가 상향되는 대표적인 종목들이라는 점을 참고해 보시면서 투자 전략에 참고해 보시면 좋겠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조금 전 속보가 나왔는데요. 제주항공이 이스타항공 주식 매매 계약을 해제한다는 그런 해제했다는 공시가 나왔습니다. 예, 제주항공이 이스타항공 경영권 인수를 위한 주식 매매 계약을 해제했다는 공시가 나왔다는 점 말씀드리고요. 자, 어쨌든 오늘 아침 테슬라 실적이 의미하는 바가 상당히 클 것 같습니다. 오늘 오후에 현대기아차 실적도 지켜보셔야 될 것 같고 단순히 이제 이번 2분기 어닝 시즌을 2분기 실적 숫자에만 좀 초점을 맞추실 것이 아니라 하반기 실적, 더 나아가서는 내년 실적까지 같이 좀 큰 틀에서 살펴보시는 그런 것들이 아마 주식 투자에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굿모닝 1부 벌써 마칠 시간이 됐는데요. 2부에서는 김호수, 이지혜 앵커가 여러분을 만납니다. 채널 고정하시고요. 저는 내일 아침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분산 투자, 장기 투자 잊지 마시고요. 성공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파이팅 하십시오.